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업무 자동화로 넘어갈 것과 연결이 되는 자연스럽게 왜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만든 걸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나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지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겠죠. 연결고리가. 그래서 우리가 문서의 어떤 진화를 보면 HWP 전에 이미 MD 파일은 있었고요. MD 파일, 텍스트 파일, 민간에서는 독스 파일, 그리고 다시 MD 파일이 재조명받고 있고, 그리고 뭐 PDF, HWP,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이 수월해지다 보니까 뒤에서 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HTML이라고 하는 문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요. 일종의 구조화된 언어인데 이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도 제미나이는 챗GPT나 클로드는 번역을 잘하잖아요. 인간의 말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보고서를 쉽게 이런 HTML이라고 불려지는 문서 형태로 변형을 해줍니다. 여기 있어. 요거는 지금 제미나이밖에 없어요, 기능이. 안 그러면 나머지 다 명령을 내려줘야 되고 이렇게 GUI 형태로 버튼 해놓은 게 없는데 어, 초급반 분들은 이 하나에도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분석한 결과를 제미나이로 끌고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을 눌러보시면 인포그래픽을 눌러볼게요. 인포그래픽. 만들기 버튼에서 인포그래픽 누르시면 됩니다. 또 늘 써봤는데 또 안 써보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눌러보시고 얘가 이 만들기에서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 버튼을 누르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코드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캔버스에 만들어준 문서를 코드로 바꿔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열릴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바꿔줘요. 여기 이제 코드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보고서였는데 뭘로 바뀌었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XML, JSON, JSON-L 이런 것처럼 일종의 문서를 구조화해서 써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죠. 언어가 아니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닌데 언어죠. 언어죠. HTML도 마찬가지로 구조화되는 언어다. 이런 구조화된 언어를 만들어줘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이 HTML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해야 되고 이제 직원들이 이걸 통해서 HTML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문서로 만들었던 거를 바이브 코딩, 즉 LLM이 이렇게 코드로 변환을 해주고 각각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구조화돼서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HTML이다. 그래서 HTML로 만들어졌으니 여기는 독 타입 HTML 이렇게 돼 있어서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이제 가중치를 늘리는 거는 이 파이썬 가중치를 좀 늘리게 될 경우에 데이터 분석 중심의 강의가 되는 거고요. 파이썬을 열어놓고 데이터 분석 코드를 우리는 쳤지만 데이터 분석 코드를 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 IPy MB는 참 좋은 게 각각 셀마다 실행도 할 수 있지만 각각 셀마다 독립적인 프로그램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 프로그램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안 키지만 이럴 때는 안 키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PDF 파일 하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와요. 진짜로요. PDF 파일을 받았는데 뭐 이거 말고 너무나 많죠. PDF 파일을 딱 받았는데 이 PDF 파일을 통합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러면 이제 RPDF를 쓰거나 이제 그랬었죠, 예전에는. PDF를 문서별로 분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PDF를 분리하려면은 어도비 걸 사야 되죠. 아크로벳. 열나 비싸잖아요. 어도비 망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죠? 주가가 엄청나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PDF 파일을 제가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지금 업무 자동화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AI로 만든 건데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아,
이그지빗 단위로 PDF의 이그지빗이라는 단어 단위로 페이지를 분류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케이스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를 이제 그 맞이할지 모르니까 그게 일종의 말하는 현장의 문제인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 이그지빗이라고 하는 요거 복사해서 챗GPT한테 준비를 시키죠. 챗GPT 있는 곳에 갈게요. PT가 하나 열죠 뭐. 그다음에 이거는 토큰 아까우니까 뭐더 낮은 걸로 해도 되죠. 5.4로. 아, 지원 종료되네. 지원 종료되기 전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 컴퓨터에 저는 이제 더 익숙해지니까 빨리 하지만 이 친구를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 이 경로가 있죠. 이 경로. 이 PDF에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여러 PDF로 분리해주는 파이썬 코드 이렇게 실행하면 이거 얼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래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메모장에다가 뭐 코드 붙이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나오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파일로 만들어졌을까요? 한 가지 제가 빼먹었네요. 주피터 노트북용으로 이걸 해도 돼요. 주피터 노트북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래서 경로 설정하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기준 페이지 찾고 그 다음에 PDF 분할하고 분할이 완료돼가지고 이 스플릿 1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럼 들어갔는지 볼게요. C 드라이브 다운로드 스플릿 PDF 같은 폴더에서 이제 하면 좋은데 왜 하나만 만들어졌죠? 최종 분할 2하고 10이라고 했는데 분할 안 되잖아.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이제 OCR을 또 하라 그러네요. OCR을. 됐어. OCR 아니야. 텍스트야. 이유를 알았다. 너무 정직하네요. 맞는데? 이거지? 이 단어. 이 단어가 시작되는 앞뒤 페이지를 구분해서 여러 PDF로 그리고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영상에서 음성 추출해 주는 거, 음성을 전사해 주는 거 이런 자질구레한 다양한 업무 자동화를 그냥 파이썬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코드 넣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할 기준 넣었으면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분할 됐네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합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PDF끼리 합치는 거. 예전에 제가 또 어디 공공에 서류를 내려니까 PDF 파일 하나만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저한테 PDF 파일이 7개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스캔해가지고. 근데 7개를 이제 하나로 합치려다 보니까 예전에 RPDF를 썼던 기억이 나가지고 PDF 병합 기능 해가지고 RPDF 광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PDF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만 잘 설치하게 돼요. 물론 폐쇄망에서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대화형으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코드 작성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어, 업무 자동화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파생시킬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강의도 있지만 예전에 환경부에 갔더니 어떤 서기관님이 그 각 부처하고 그 예약 공공기관에서 예산안을 많이 받았던 페이지가 1200페이지가 됐어요. 1200페이지가. 근데 1200페이지를 다 한글로 만들어서 PDF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한글 파일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글 파일에서 그 예산안 각 부처별로 표가 있어요. 예산표가. 계획표가. 근데 그거를 엑셀로 옮겨야 되는데 직원들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200페이지고 거기에 PDF에 표가 있어요. 표가. 거의 페이지당 2개씩 있어요. 이렇게 부서마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뭐 예산 항목 뭐뭐뭐 해가지고 표 나와 있고 표 나와 있고 그러니까 표만 따지면 240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를 제가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걸 이제 AI 쓴다지만 AI 안 쓰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야,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포인트를. 내가 할 때는 모릅니다. 왜냐면 나는 관성이 있고 늘 내가 하던 방식이 빨랐기 때문에 컨트롤 C 200번 하면 되는 거예요. 1200 컨트롤 C 컨트롤 V 2400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잡고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그죠? 나머지 시간을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PDF의 그 표 안에 있는 구분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표만 추출해서 엑셀로 옮겨달라라고 하니까 파이썬이 뭐 금방 해주죠.
금방 해줘서 엑셀로 옮겨서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반복 단순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일들을 이렇게 자동화하는 자동화하는 아이디어들을 찾아보셔서 강의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실 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피터 노트북 한번 설치해 놓으면 훨씬 더 그냥 파이썬 메모장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하니까 편하시더라. 내가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방법이 좋냐면 우리가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만든 거 스킬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까지 만든 거 PDF 파일의 경로나 파일을 올리면 구분자를 사용자가 넣으면 그 구분자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분리해주는 GUI형 파이썬 프로그램.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파이파일이 나오겠죠. 파이파일. 파이파일. 지금 우리가 아이파이와이 MB에서 하려다 보니까 조각조각 실행을 하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젠 파이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그냥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붙여서 아니면 다운로드 받게 파일로 줘라고 하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죠. 어제 이게 GUI 다운로드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 EXE 형태로 배포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EXE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만 가지고도 라이브러리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아까 요거죠. 여기 제가 임포트로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윈도우에 설치된 OS라는 임포트 라이브러리, 킨터라는 임포트, 그 다음에 이 킨터도 다 28메가짜리 생 파이썬에 저장되어 있는 녀석이고 직원들한테는 PDF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만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걸 갖다가 폴더 열고 이 폴더 저장된 곳에서 이름을 까먹으니까 여기에